물론 이 통계물리 과목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긴 한데 특히 엔트로피 나오고 이 온도를 엔트로피로부터 이렇게 정의하고 하면은 특히 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경험했던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온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라는 게 사실은 이 과목 제일 처음에 정말 진짜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템퍼러처라고 얘기하는 거. 경험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 열 물리학 또는 통계 물리학 자체가 온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이게 정확히 이 스테이트의 개수 이런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매개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 개수랑 에너지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이 통계역학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는 되게 좀 허무하게 정의를 했었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 온도라는 거는 여기 어떤 뭐 온도계 같은 걸 꽂았다고 했을 때 그 물금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때 정말 뭐 대충 정의하는 것 같지만 온도라는 게 온도계가 측정하는 게 온도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뭐 하나만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제가 지금까지 하는 그 온도에 대한 모든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로 이 제가 지금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하나하나 다 따라가진 않고요. 제 머릿속에서 그냥 정리하는 건데, 그다음으로 어떤 걸 정의했냐면 온도라는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체를 소위 thermal contact,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 가능하도록 또 열이 전달 가능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말 대충 얘기하는 거죠. 열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A의 온도라는 게 있고 B 온도가 있는데 이게 같아질 거다. 이거를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부를 거다. 평형이라고 부를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제일 처음에 이런 애매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연력학을 한참 복습을 하고 2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뭐 동전 던지기 같은 거 얘기하면서 스테이트 개수 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스테이트 개수를 열심히 세는 뭐 예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상기체 얘기도 했었고 아인슈타인 솔리드 얘기도 했었고, 이상기체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익숙한 예시겠지만 스테이트 개수를 세는데 플랑크 상수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 문제로부터 촉발된 그 아인슈타인 솔리드 얘기를 먼저 하고 이상기체 얘기를 나중에 했는데, 이 세 번째 정의할 때 3번 정의할 때 어떤 거를 했었냐면 중간에 그래서 굉장히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스테이트 개수를 어떻게 셀 거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 예시에 대해서 입자수가 n개가 있고, 뭐 아인슈타인 솔리드의 경우에는 이런 거였죠. 아인슈타인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실레이터 개수가 이렇게 있었고 뭐 이렇게 n개가 있었고 여기에 뭐 전체가 Q라고 불리는 어떤 에너지 단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너지 단위를 이 오실레이터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요 오메가였고,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가 막 돌아다니는데 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이디얼 개수, 돌아다닐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게 결국 이거긴 한데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역학 시간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연습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리얼 스페이스가 있고 x, y, z로 상기되는 리얼 스페이스가 있고 이 모멘텀 스페이스가 있어서 여기는 아무데나 다 가능하니까 그냥 경우의 수는 볼륨, 부피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입자 하나에 대해서는 그냥 부피지만은 이게 n개가 있으면 이제 n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로 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주어지면, 특정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서피스에서만 가능하다고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에너지에 대해서는 2분의 3n승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 비례상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수학적으로
이 소위 굉장히 높은 차원의 하이퍼스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fn이라고 다 쓰고 뭐 이제 여기는 이퀄 사인 써도 되겠지 뭐. 그다음에 이제 v n승하고 이제 2분의 3 n승 이런 식으로 했죠. 원래는 n-1인가 그럴 텐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를 셀 때 이미 뭐 플랑크 상수 같은 거 도입해야지 개수를 셀 수 있었지만 작기 때문에 지금 키워보고 있어요. 플랑크 상수 같은 거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좀 양자역학 요소를 도입하긴 했는데, 특히 지난 시간에 좀 강조를 했던 지금 1번이 여기 있는 거랑 2번이 여기 있는 거랑 이 두 개를 바꿨을 때가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 조합수를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할 때 n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런 걸 열심히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 자연호그를 취한 다음에 KB라는 볼츠만 상수를 붙여서 이게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했고, 지금 여기서도 어떤 에너지라는 요소가 오메가에 들어가죠. 이 Q가 몇 개냐에 따라서 오메가가 바뀌니까요. 여기서도 지금 에너지에 따라서 이게 변하니까 여기서도 역시 에너지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즉 엔트로피를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수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죠. 아인슈타인 솔리드나 아이디얼 가스는 여기 n에 대한 디펜던시가 항상 있으니까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시스템에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 바뀌고 요 경우의 수의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과정에서 한참 갭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그 온도를 이야기한 게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똑같은 과정인데 AB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접촉을 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솔리드 예를 갖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A에서 B까지 뭐 플러스 Q만큼 에너지가 간다면 이 뜻은 뭐냐 하면 이거 의미 자체가 A에 있던 아인슈타인 솔리드 예를 들고 있습니다. A에 있던 에너지는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고 B에 있는 에너지는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두 개 합하면 언제나 이거는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같아야 되니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컴포짓 시스템 AB 두 개의 컴포짓 시스템이 평형을 이룬다는 거는 이 두 개의 전체 엔트로피가 이게 맥시멈이 돼야 된다는 건데, 맥시멈이 돼야 된다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배운 걸로는 이제 미분하면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밑에 잠깐 제가 그냥 소개했던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쓰자면 여기서 지금 이게 고정돼 있다면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뭐냐면 QA를 바꿀 수가 있고요. QB도 바꿀 수가 있는데 QA가 어떤 값으로 정해지면 QB는 정해지기 때문에 QA만 갖고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사실. 왜 지금 여기서 QA만 왔다 갔다 하면 되냐면 QA가 위에 친절하게 써줬는데 QA가 20이면 QB는 자동으로 80이고요. 이게 60이면 자동으로 40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목적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해서 0으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QA에 대해서 전체 엔트로피를 미분한 게 0이 되면 돼요. 여기서 뭐 QA라고 썼는데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U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에서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거 전체 엔트로피는 여기서 온 거죠. 이거 토탈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고, 그러면 엔트로피는 로그를 취한 거니까 A의 엔트로피 더하기 B 엔트로피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가 지금 두 개의 성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할 수가 있고요. 이거 처음에 보시면 이거는 뭐 A 부분의 에너지가 변할 때 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A의 에너지가 변할 때 B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0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0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에너지가 두 개가 서로 주고받기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A가 늘어났다는 거는 B가 줄어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미분이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A에서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랑 B에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게 낫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의 DUB로 쓸 수 있어요. A에서 늘어난 만큼 B에서 줄어들고 A에서 줄어들었으면 B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에 이렇게 돼요.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평형점에서,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된 평형점에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A라는 시스템이 에너지를 얻을 때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B라는 시스템도 에너지를 얻을 때 엔트로피가 늘어나는데, 요 A 시스템이 에너지를 받았을 때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정도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 정도가 B라는 시스템이 에너지를 받았을 때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정도와 또는 기울기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평형으로 가고 전체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딱 이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QA가 정확히 평형일 때, 여기서 6대 4로 딱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든 엔트로피가 전체 엔트로피는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갈 때 A의 엔트로피는 요만큼 늘어나는데 B의 엔트로피는 더 감소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전체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는 자발적으로 가지 않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갔다고 치면은 B의 엔트로피가 늘어나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컨케이브, 제가 항상 헷갈리지만 컨케이브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B의 엔트로피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A의 엔트로피는 B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게 비해서 줄어드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제가 길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 그걸 놓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정의해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이퀄리브리움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온도 개념을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 받았을 때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정도, 에너지를 얼마 받았을 때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정도, 이 두 개가 AB 시스템에서 똑같을 때 평형이 된다. 근데 지금 똑같을 때 평형이 된다고 한 거 온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온도랑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1, 2, 3번에서 전부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1번도 그냥 우리가 온도계라는 게 재는 게 온도라고 했는데, 이거 그때 제가 1장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게 이 온도계 자체의 온도도 요 온도와 평형을 이룰 때가 이 측정한 온도가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상 여기 온도가 변하면서 이 눈금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눈금이 딱 어디로 고정이 됐을 때, 즉 우리가 재려는 물체의 온도가 이 온도계 내부에 있는 또는 이 온도계 자체의 온도와 딱 평형을 이룰 때가 온도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개를 갖다 놨어요. 항상 두 개 온도 평형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거 사실은 단독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엔트로피 정의한 다음에 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데 있을 거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거기는 온도라는 걸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 할 때 온도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경우의 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A, B라는 두 개 성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도를 정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는 개념으로 그 통계물리 2에서는 정의를 할 텐데,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요 시스템 내부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온도라는 게 정의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온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영향을 전혀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자체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한쪽이랑 다른 쪽, 이거 두 개 사이의 평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좀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외부 세상과 전혀 상호작용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불리는 스탠다드한 툴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그리고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재고 있다는 건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걸 A라고 놓고요, 이 A를 제외한 우주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B로 놓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대칭 관계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B라는 시스템은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B라는 시스템이 평형을 이루게 만들었을 때 이 온도라는 것 자체를 아예 설정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그 외부 환경 자체가 온도라는 걸 주게 되는, 그럼 우리는 그 온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럼 그 온도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나중에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 얘기고. 그래서 온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온도라는 걸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냥 이상기체 운동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주어지면 이 시스템의 온도가 뭐 정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반응하는 정도고, 특히 온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다른 온도인 물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온도인 물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요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확히 연력학 제2법칙 개념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미 했던 얘기인데, 여기 A라는 시스템이 있고 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A라는 시스템은 500켈빈에 있고요, B라는 시스템은 300켈빈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그런 정도인 거고, A라는 시스템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200도 정도 높은 굉장히 뭐 끓는 기름 같은 그런 거죠. 당연히 에너지가 요렇게 흘러갈 텐데,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A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줄 나누기 켈빈 정도로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A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했지만 B에서는 엔트로피가 5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엔트로피 증가는 이만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500켈빈의 물체에서 300켈빈의 물체로 이렇게 열이 흘러간다. 그런 게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이 Q가 지금 열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에너지 단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엔트로피라는 가방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온도가 높고 여긴 낮잖아요. 그런데 엔트로피라는 거는 정말 대충 생각하면 온도 분의 열 같은 거기 때문에, 이 500켈빈이라는 시스템에 있는 데서 엔트로피는 요런 가방 같은 느낌입니다. 300켈빈에서 엔트로피는 가방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500으로 나누다가 300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이 전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 Q라는 열이 엔트로피를 요렇게 여기서 빼서 여기서 빼돌려서 이쪽에서 뻥튀기를 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선 요만했는데 여기서 이만했으니까.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흥미로운 그런 예시가 엔트로피가 약간 뭐 물이 막 흐르는 건데 물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증가만 합니다. 절대로 뭐 줄어들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유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예시고 이 그림은 상당히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근데 물론 이거 생각할 때 너무 이제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는 계속 에너지를 다 흐르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여기 가방이 엄청 뻥튀기 돼서 그게 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논리의 잘못된 점은 당연히 이게 너무 많이 가면은 당연히 온도가 비슷해지고요. 똑같아지면 가방이 뻥튀기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이게 반대가 되면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지 가방이 뻥튀기 돼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이거 가져왔고